넣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인코레 TV 김승철입니다. 지금 타고 있는 차는 NX4 투싼 N라인 하이브리드입니다.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거의 모든 차를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스마트 스트림 1.6 터보 엔진으로 180마력과 27kgm 토크를 내고요. 또 전기 모터는 60마력에 해당하는 마력을 내서 둘이 합산해 가지고 23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를 통해서 앞바퀴를 움직이는 전륜구동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차는 그 차의 몸무게가 1690kg이에요 여기서 사용해볼 주행 모드는 두 가지인데요. 여기 이렇게 해보면 얘는 노멀 모드가 없어요. 그렇다고 에코 모드를 할 수는 없고,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 모드로 좀 주행을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이제 스포츠 모드를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가운데 모니터를 일부러 좀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요. 이 에너지 흐름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느 상황에서는 이 동력원이 어떻게 에너지가 흐르는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주행 안정화 장치를 끄겠습니다. 네, 이 차를 일상 조건에서 탔을 때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일상에서가 아닌 이 와인딩 로드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, 그 다음에 이 투싼 하이브리드에서 좀 많이 강조했던 게 이 핸들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죠. 그래서 코너에 진입할 때와 코너에 탈출할 때 모터 제어를, 진입할 때는 모터의 출력을 떨어뜨리고 또 코너를 탈출할 때 모터의 출력을 다시 높여서 좀 자연스러운 가속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에게 익숙한 이 코스에서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보겠고요. 오늘이 지금 2월 14일이네요. 네, 해피 발렌타인데이입니다. 애교로 봐주시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께 발렌타인 선물이 되겠네요. 물론 이건 한참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, 이 차의 몸무게는 이제 1690kg인데요. 네, 이 덩치와 그 다음에 이런 하이브리드 계통으로서는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. 무겁다고도 가볍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몸무게예요. 하이빔은 오토 상태로 놓고 이렇게 주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에는 안 잡히지만 저의 대각선 뒤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저의 와인딩 친구가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스마트 모드입니다. 그리고 하이빔은 오토로 해놓겠습니다. 그리고 얘가 이 조향을 돌릴 때 그 방향으로, 그 각도로 고정되어 있는 이 보조 램프를 켜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에서 확인이 더 실감나게 가능하실 겁니다. 자, 이제 출발을 합니다. 네. 네, 잠깐 RPM이 그러니까 엔진이 반응을 뜸들이다가 갑자기 이제 토크가 살아나면서 바퀴가 헛돌았었죠. 네, 지금 길이 미끄러워 가지고요. 네 바퀴가 좀 다 같이 슬슬슬 미끄러지네요. 네, 그런 것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같은 1.6 터보,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만을 갖고 있던 이 코나로 여기 왔을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, 그러니까 저 중간 회전 영역대에서 이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줘서 그런지요, 좀 이렇게 쥐어짜지 않고도 좀 강한 힘이 나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근데 도로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지금. 그러니까 블랙 아이스도 아니고 그냥 길이 블랙인데요. 네, 근데 상당히 미끄럽네요.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감각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회생제동에서 이 기계식 브레이크로 넘어가는 그 동작 자체가 탑승자가 몸이 좀 앞으로 확 숙여지지 않게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네, 계속 가볼게요. 이 스마트 모드는요, 지금 차가 똑바로 안 가죠? 네. 이런 그 엑셀의 즉답성은 기대할 수가 없는 모드입니다.
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름처럼 스마트기 때문에 아마 그 적응식 주행 모드일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운전자가 좀 밟는 스타일이면 얘도 그거를 좀 학습을 해가지고 좀 그거에 맞게 아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.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엑셀을 좀 깊게 밟는 운전을 계속적으로 하니까요, 이 배터리 소모량이 점점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네, 배터리 수준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. 변속기는 다운시프트나 업시프트가 모두 상당히 좀 느린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좀 빠른 페이스의 주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. 부각 스카이웨이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로 그 스포츠 주행을 하셔야 될 때는요, 브레이크를 좀 얇고 오랫동안 좀 밟아서 조금이라도 전력을 좀 회수를 하시는 게 이 시스템 출력을 더 쉽게 끌어내기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. 차가 이제 분명 여기 미끄럽네요. 차가 키가 큰 SUV이긴 하지만요, 전체적인 상태가 이렇게 아주 막 스포츠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. 이름에 N자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N 라인이죠.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. 그러니까 얘는 일반 투싼이랑 서스펜션은 다르지 않아요. 이렇게 계속 타보면. 네. 좀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로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좀 탑승자에 느껴지는 게 괜찮은 편인데, 좀 높은 거를 빠르게 넘어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이제 몸 전체에 덜컹거림이 좀 생기네요. 여기 좀 지나가지고 또 좀 페이스 올려보겠습니다. 얘도 RPM을 높이니까 그 으르렁거림이 좀 생기죠. 근데 이게 이 핸들링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하이브리드보다는 코너에서 엑셀을 길게 밟더라도 이 라인 전체가 이렇게 쭉 그냥 직선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개선이 있네요. 이 핸들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그런 상황에서 잘 느껴집니다. 좀 이렇게 차가 덩실덩실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코너 같은 거를 이렇게 지나갈 때. 그러니까 스포츠 세팅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체 그 조율이, 지금 이제 배터리는 어느덧 다 소모했습니다. 좀 이따가 스포츠 모드 타야 되는데 전력이 남아있질 않네요. 네, 요 정도 느낌이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네, 이 스마트 모드에서도 꽤 괜찮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자, 이번에는요 투싼 N9 하이브리드를요 스포츠 모드로 주행해 보겠습니다. 주행 모드, 자 스포츠 모드 이렇게 나왔고요. 다른 이제 현대차에서 익숙한 스포츠 모드 상태의 계기판과 똑같은 다이얼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행 안정화 장치만 좀 끄겠습니다. 네, 이제 저희가 이미 지금 스마트 모드는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. 그 몸놀림 자체는 좀 괜찮은 편이었고, 그 대신에 어떤 엑셀로 운전자가 하는 명령에 대해서 얘가 좀 따라오는 속도가 느린 편이었는데, 스포츠 모드는 어떤지 한번 좀 켜보겠습니다. 출발해 볼게요. 일단은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는 엑셀을 밟자마자 전기 모터가 쭉 하고 아주 잠깐 동안 힘을 좀 더 내주고요. 그리고 나서 엔진이 터보 엔진이 그 부스트를 좀 올려가면서 뒤늦게 좀 이렇게 두껍게 힘을 보탭니다. 거기다가 좀 미끄러져 가지고 네, 차가 지금 길이 미끄러워요. 네, 저 살고 싶어요. 네, 가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지금 제가 따로 시프트 패드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. 확실히 스포츠 모드는 가속 반응도 그렇지만 이 느릿느릿하던 이 하이브리드 변속기도 다운 시프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네요. 네. 이게 엑셀을 지그시 쭉 계속 지금 밟고 있는데, 그렇게 하니까는 이 차의 출력이 좀 풍성하게 느껴집니다. 확실히 지금 노면이 미끄럽고, 그 다음에 앞바퀴로만 좀 엔진과 모터의 두 동력원의 힘이 강력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, 네, 근데 좀 라인을 이쁘게 그리기가 좀 쉽도록 이렇게 이 핸들링이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. 뭐 그 이 핸들링이 작동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표시가 나거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좀 스포츠 드라이빙에 좋지 않은 조건에서 차를 좀 몰아붙여 갈 때, 네, 그거가 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엔진차의 어떤 트랙션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이제 ESC가 개입해서 얘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좀 다릅니다. 지금까지 희한하게 이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닳지 않았어요. 제가 열심히 안 탔나 봅니다. 요번에 이제 과속 방지턱 넘고 나서는 가차없이 좀 더 타보겠습니다. 자, 가봅니다.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잠깐 동안은 맹렬하게 느껴집니다. 이 가속력의 반응이. 네, 여기는 길이 좀 얼어 있네요. 더 확실하게 수분도 있고. 네, 이 핸들링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 믿고 너무 엑셀을 밟으면 이 영락 없이 라인이 밖으로 벗어날 거라는 것은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참 희한하게 아까 그 스마트 모드로 탔을 때보다
이 전력 수준을 유지하는 게 지금 스포츠 모드가 여기가 지금 계속 이 방향은 오르막이거든요. 그런데도 더 유지가 잘 되는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핸들링이라는 거의 존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운전자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, 네. 근데 거기에 운전자가 이제 기세 등등 해가지고 너무 차를 못 살게 굴면, 네. 차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, 특히 이제 가속 중에 이런 악조건에서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부분은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. 근데 이 양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코너링 램프 이렇게 되게 좋네요. 이렇게 깜깜한 상황에서 이 커브가 많은 그런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네, 이제 코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그러니까 이 차를 주로 소비하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? 실제로 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주행을 해본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차가 받아내도록 그렇게 전반적인 세팅이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어쨌든 얘는 배터리 용량이 전기차랑 비교하면 이제 턱없이 작기 때문에 이 전기의 배터리의 충전 수준을 잘 유지해야 이 230마력이라는 이 시스템 출력을 더 효과적으로 뽑았을 수가 있는데, 제가 이전에 타봤던 다른 이제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들은 이 스포츠에 놓는 것이 금방 전기를 다 이렇게 소모해 버려 가지고 고출력을 즐기는 시간이 매우 짧고 그냥 끝나 버렸는데, 얘는 좀 제가 운전 방법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스포츠 모드에서 좀 그런 게 잘 유지되는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달리기 실력에 관한 좀 오버 엔지니어링이다 라고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 투싼 N9 하이브리드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